연예가 정보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빰빰. 이게 참 난자리는 몰라도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난다고 또 확 비어 보이네요. 난자리. 그렇죠. 한 명의 오디오가 혜린이 아버님이 또 돈 벌러 또 출발을 돈 벌러 가셔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약간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또 이렇게 비우시게 했어요. 네. 이제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네. 필요하다면 이따가 이제 잠깐 뭐 전화 통화를 하든지. 저렇게 열심히 벌어야 우리 또 공개 방송할 때 피자도 쏘고 하니까. 거의 고정픽이죠. 고정픽. 네, 고정픽. 공개 방송 고정 피자 픽 하고 계신데 아무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 시간에는 좀 관찰 예능의 좀 진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무한도전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이제 끝나는 걸 보면서 하나의 큰 예능의 흐름이 좀 끝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식상한 표현이지만 네. 막이 내리고 새 막이 올랐다. 해가 지고 새로운 해가 떴다. 진짜 식상하네요.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로운 페이지가 진짜 식상하네요. 네. 식상이 끝을 달리네요. 새로운 표현 좀 쓰고 싶은데 저도 또 새로운 표현이 떠오르지 한 않네요. 매크로가 끝나고 새로운 매크로가 남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관찰 예능의 시대죠.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스튜디오 토크나 뭐 이런 걸 이제 리얼 버라이티 다 게임 쇼로 끝나서 진짜 뭐 리얼한 이제 뭔가 한 대상의 그런 하루를 관찰하는 식의 이제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카메라를 갖다 놨고 뭐 좀 육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간다든가 아니면 부부의 생활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좀 탐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이 TVN의 이 맞선 프로그램인 선다방하고 그다음에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 그리고 또 하나의 TVN 프로그램 숲속의 작은 집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있나요?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네. 그럼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좀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즐겁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이제 교양국에서 만든 건데 약간 교양국에서 만든 건데 이제 포맷은 예능 포맷을 띄고 있어요. 그 김정민 김정민 씨란다. 그 이현우 씨. 그리고 가수 이현우 씨. 연우신. 요리신 이현우 씨. 이현우. 그리고 배우 권호중 씨. 그리고 민지영 씨, 가수 그 샵의 이지혜 씨. 이 또 이제 그 무슨 개그맨 김재욱 씨도 나왔던 거. 아니요, 김재욱 씨는 안 나왔어요. 김재욱 씨 와이프. 김재욱 씨 와이프가 나왔죠. 자, 이분들이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영상 VCR을 보면서 이제 코멘트를 던지고 VCR은 이제 그 며느리들의 일상.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부부의 일상을 육아의 일상을 보여줬다면 시점을 바꾼 거네요. 시점을 아예 정말로 며느리의 시점으로 바꿔서 그 며느리가 시댁과의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이제 그 영상으로 일상을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첫방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었어요. 일단 고부 항상 풀리지 않는 영원한 고부 갈등, 갈등, 고부 갈등에서 며느리가 나왔을 때부터 이건 진짜 시끌시끌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좀 재미 포인트를 둔 게 이 며느리를 3명의 며느리를 이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민지영 씨 결혼 13일 차. 뭐든지 잘해서 예쁨만 받고 싶어 하는 의욕적인 며느리. 사랑과 전쟁의 불륜녀. 자주 나오셨던 그 민지영 씨는 결혼 13일 차 며느리인데 이제 그 컨셉이 있어요. 13일 차라서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칭찬받고 싶어하는 착한 며느리 병에 걸린. 진짜 결혼 13일 차예요? 네네. 진짜 결혼 13일 차에 찍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첫 번 그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13일 만에 시댁에 와요. 신혼여행 끝나고 이제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정말 불편한 정장을 입고 옵니다. 민정 씨가? 네, 민정 씨가 몸에 딱 붙은 머메이드 검정색 정장 치마를 길게 입고 와요. 며느리인데. 네. 여배우 하이힐을 신고. 아이고야. 그럼 이제 딱 왔는데 이제 어머니 왔냐 이러면서 이제 음식을 막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띵동띵동 하면서 시고모 둘이 들어오십니다. 시고모. 네, 시고모 입장하셨습니다.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입장하셨습니다. 그 시삼촌 입장하셨습니다. 계속 입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끝까지 그 검은색 머메이드 정장을 고집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이니까 예뻐 보이고 싶었나 봐요. 머메이드도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쵸.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아예 됐다 무슨 첫날인데 나가 있어 이랬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또 아니야 나가 있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나갈게요 뭐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가 있어 이랬는데 또 어머니 제가 도움이 못 되지만 옆에 있을게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그럼 앞치마 입어라 바로 그런데 이제 표정이 많은 바뀌죠. 이제 며느리분들이 네. 단식을 했겠네요. 네. 왜 저러나. 그러니까 정말 그것만 봐도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아주 초보 며느리 그 첫 번째 그 에피소드가 그거고요. 두 번째 네. 에피소드 이제 아까 가장 논란이 됐었던 김재욱 씨 그쵸. 와이프였던 저 와이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사 좋다고. 통해서 봤어요. 네. 그 일단 아이가 한 명 있고요. 만삭 거의 임신 8개월인데 명절이 된 거예요. 근데 김재욱 씨는 행사에 있어서 못 옵니다. 그래서 아이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와 20 몇 개월 된 아이를 직접 데리고 시댁에 갑니다. 혼자서. 짐 막 바리바리 들고 명절에 바리바리 들고 갑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조금 약간 그 심기를 거스르는 대중의 여성 시청자들의 며느리 시청자들 심기를 건드리는 장면이 처음부터 나와요. 네. 시아버지가 아이고 왔냐 이러면서 손주만 안고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짐을 바리바리 들고 이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와요. 딱 들어가면 어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왔냐 손주만 좋아하고 네. 배불뚝이 며느리도 왔냐 이러고서 이제 그냥 가서 옷 갈아입어라 하고서 이제 옷 갈아입으면 이제 바로 부엌으로 들어와서 전을 막 부칩니다. 만삭인데. 만삭인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만삭인데 아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들만 둘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나면 이제 셋째 또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왜요? 거기서. 또 딸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며느리 그 아내분이 네. 되게 많이 들었나 봐요 그 얘기를. 그래서 되게 처음 그냥 그 말 할 거라고 예상했다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셋째 낳으란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머니 저는 둘째까지 딱이에요. 묶을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시고모가 오시면서 그래도 딸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셋째를 낳으라고 주변 사람들이 압력을 주죠. 네. 누구나 나의 이야기처럼 주변에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민지영 씨가 갑자기 막 분노를 해요. 아니 친정 딸 자기 친딸이었으면 저렇게 얘기했겠냐. 아직 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셋째를 가지라는 게 막 나오겠느냐. 막 엄청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하는 걸 보면서 대중이 이 여성 시청자들이 약간 민지영 씨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까. 왜냐 이 방송 직후에 김재욱 씨가 실검 1위. 그러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행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실검 1위가 돼요. 저는 모델 김재욱 씨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김재욱 씨 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연결자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김재욱 씨가 이제 뭐 행사 갔다 와서 돌아오고 나서 약간 좀 눈치 없이 하는 게 부분이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좀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제 처가로 가야 되는데. 애기를 좀 봐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가 이제 더 이따 가라 그랬더니 더 이따 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네, 들어오자마자 이제 아내는 너무 힘들고 아이랑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자 전통주를 사왔습니다 이러고서 술판을 벌인 거예요. 이 보는 사람 진짜 가슴 터지죠. 그렇죠. 근데 입장이 더 힘들죠. 또 이제 세 번째 컨셉은 이건 더 심합니다. 이거 아직 방송이 안 됐어요. 이번에 방송이 되는데 시어머니가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며느리예요. 이현우 씨인가요? 아니야. 그분은 이제 일반인 커플이 나오는데 진짜 잘 잡은 게 제 친구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다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따로 사는데도 매일매일 시어머니를 봐야 시어머니를 뵙고 시어머니가 또 사장이니까 잔소리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모든 애한을 담은 에피소드가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반응만 봐도 이 어쨌든 교양국에서 만든 예능 프로그램인데 방송 직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예능 못지않은 파급력이 있네요. 예전에 교양국에서 SBS 교양국에서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맞아요. 그것도 예능이라고 생각하는 예능으로 맞아요. 네. 큰 인기를.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대단히 잘 만들었구나, 만듦새가 좋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 약간
희생자라고 볼 수 있는 건 김재욱 씨가 막 직격 인터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방송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기야도 그렇고 사실 또 부부 관계 내지는 가족 관계 뭐 동상이몽도 있었고 동상이몽에서도 사실은 가족 관계 뭐 그걸 풀어보자라는 걸로 나왔는데 남들이 보면 사실 욕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는데 잘했네 그쵸. 저 사람이 했네 하는데 사실 다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서운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남들이 그걸 질타하고 욕을 하게 되면은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근데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봐서 더 재미가 있었는 게 저는 사실 되게 그게 막 불편하고 그러지 않았던 게 시어머니 입장이 저는 되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계속 부엌에 계셨던 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50몇 년을 그렇게 계속 부엌에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앉아서 밥 먹고 있고 TV 보고 있고 윷놀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도 되게 짠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성 시청자들이 되게 그 시어머니를 엄청 뭐 질타를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제 프레임 설정이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이제 관찰 예능이 지금까지 이제 뭐 자녀나 부부에서 이제 고부로 갔다는 게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피해자를 양산하는 형태의 프레임이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다 같이 생각해보자는 프레임으로 가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어쨌든 뭐 시어머니도 피해자고 며느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남자들이 변해야 좀 명절 분위기가 바뀌는 건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이 남자 출연자들을 질타하는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또 가풍에서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뭐 다양한 실험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역할을 한번 바꿔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죠 사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전에 동상이몽에서도 그랬잖아요. 에세이 어른세이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하루를 관찰을 하면서 아이의 시선으로 보고 그 후편으로 붙여서 엄마나 이제 부모의 시선으로 본 걸 보면은 처음에는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에이, 부모가 너무하다 봤다가 또 부모의 시선으로 딱 본 거 보면은 아 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철이 없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양쪽 다 이제 좀 그런 뭐죠 균형의 밸런스가 맞았거든요. 근데 한쪽만 진짜 보게 되면은 사실 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작 발표 때도 사실은 굉장히 설전이 오갔어요. 이게 약간 결혼한 여기자와 결혼 안 한 여기자가 또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오히려 그러니까 결혼한 여기자들이 되게 막 엄청 분노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결혼한 여기자들은 약간 뭔가 이해를 하는 저처럼 그러니까 약간 시어머니까지 보게 되는 그런 관점이라서 재밌다 이렇게 봤는데 결혼 안 한 여기자분들은 되게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막 공격을 했는데 그 제작사 대표가 2회를 보시고 말씀을 해달라. 아직 1회에 아직 다 나오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 그것까지 보시고 판단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2회까지 보고 이 프로그램의 프레임에 대해서 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더 막 울분이라고 하나요?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막 군대 갔다 온 얘기 막 해주면은 막 그거 듣고 막 겁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갑분싸? 갑분싸. 갑분싸 오늘 뭐 어디서 배워왔어? 많이 써. 배워서 써먹으신 것 같아요. 아니 신세대들을 요새 만났더니만 그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갑분띠용 이런 거. 갑분띠용 맞아. 요즘 갑분띠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릴 게 사실 이제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이 프로그램은 이제 약간 결혼 이후에 또 삶을 다뤘지만 또 이제 새롭게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또 연애에 대한 또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태영 봐야 돼. 네, 선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TVN에서 방송 4월 1일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던 그런 리얼리티가 사실은 그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거나 커플이거나 아니면 뭐 부부거나 뭐 이런 분들의 좀 얘기를 다뤘다면 이 프로그램은 약간 이제 처음 만나는 이 남녀의 그러니까 또 심리 버라이어티하고 또 달라요. 약간 로맨스 뭐죠? 하트 시그널이나 아니면 그 뭐죠? 그 저번에 저기 SBS에서 명절 때 했던 로맨스 패키지 뭐 이런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게 짝과도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실제로 리얼하게 만나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결말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선택 그래가지고 뭐 만나 보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선다방은 그냥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교감하는 과정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좀 신기한 게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출연자들이 만나서 이제 애프터를 신청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오지 않고 이 부분을 뭔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 많이 할애를 하면 그런 점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그 이적 씨가 이 삼청동에 이 카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바리스타 느낌으로 이제 주인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점원으로 유인나 씨하고 양세형 씨 그리고 SF9 그룹의 이제 멤버 로운 씨가 로운 씨. 약간 훈훈한 약간 알바생 그 느낌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막 이제 약간 이제 커피도 내리고 막 영업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다방이라는 그 프로그램 그 카페가 예약제 카페라 가지고 하루에 딱 한 손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먼저 왔거나 여자분이 먼저 왔거나 이러면은 오면은 막 조언도 해주고 막 오늘 옷 너무 이쁘시다. 그래서 막 이분이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적어내요. 연애 고민 같은 거 쉬는 시간에 이제 뭐 남자를 기다리거나 그러니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1시간 정도 먼저 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적어낸 걸 가지고 막 MC들끼리 서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옛날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상담도 해주고 그 이적 씨는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입장에서 해주는 상담 그 유인나 씨는 또 DJ를 오래 했으니까 DJ를 오래 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언니로서의 상담 그냥 양세형 씨나 뭐 로운 씨는 그 나름대로 이제 해법을 해주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간 좀 재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연애 리얼리티 버라이티라고 한다면 뭔가 그 질투하고 서로 막 뺏으려고 싸우고 뭐 결말을 통해서 막 누구하고 이제 커플이 되나 이런 거만 집중했잖아요. 이런 거하고 좀 벗어나서 약간 좀 힐링을 주면서 약간 상담도 하고 약간 그 성숙할 수 있게 약간 도움을 주는 그런 형식의 좀 프로그램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좀 지금까지 좀 리얼리티나 이런 관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고르게 됐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예전에 신주쿠 놀러 갔을 때 그 길에서 헌팅하시는 헌팅남들이 있더라고요. 신주쿠에서? 네, 저한테 이제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헌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아트 헌팅 맞아. 아트 디렉터인가? 그런 게 있어요? 맞아 있어요. 네. 뭐지? 그거를 그래서 아니 그냥 헌팅남이지. 그게 무슨 아트 디렉터야?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잘 못하고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 맞아. 픽업 아티스트. 헌팅 픽업 아티스트. 그러니까 픽업 아티스트. 그게 용어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 픽업 아티스트. 세계에서는. 근데 그 픽업 아티스트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이렇게 화성인 바이러스 나왔거든요. 300만 원인가 강의료를 내면은 연애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알려주는 거예요. 픽업 아티스트. 네, 번호 따는 방법이라든지 애프터 신청하는 방법 이런 거를. 맞아요. 네. 이런 픽업 아티스트는 사실 조금 약간 좀 어두운 거고 픽업 아티스트의 아주 밝은 면을 담은 게 선다방인 것 같네요. 그럼요.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어두운 면을 전 받고 이게 약간 좀 포장이 잘 돼가지고 선다방으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 때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게 지금까지 왔던 연애 리얼 버라이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일단 홍보 목적이나 뭐 유명인들 이런 장황하게 배제하고 신청하신 분 중에 이제 한 700~800명이 있었대요. 신청하신 분이. 그래서 자기 이제 뭐 취향이나 만나고 싶은 분을 적어내면은 그걸 제작진이 매칭을 해가지고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분들을 골라서 이제 그날 녹화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목적으로 차후에라도 나오면 그렇게 걸러내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결과를 반드시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 느낌은 어땠어요?까지는 하는데 애프터를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굳이 하지 않는다. 이런 좀 원칙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도 아예 안 보여줘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를 해가지고 잘 돼서 찾아오면 이적 씨가 커피를 그냥 무료로 해줄 테니 혹시나 저희 전자방을 통해서 잘 만나셨다가 다시 한번 오고 싶으시면 꼭 한번 연락 달라 이런 식의 건데 그러니까 뭔가 강요를 하지 않는 것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이 선다방의 가장 큰 좀 매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버라이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결말을 내고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 재미를 줬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쪽에서 그냥 감정을 좀 이렇게 보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선다방도 약간 좀 착한 연예의 버라이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유인하 씨나 이런 분들이 막 연애 비법을 공개해주고 이제 네. 하는 데서 좀 재미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좀 생각했던 그러니까 소개팅 꿀팁 같은 걸 알려주면서 또 노란색 옷이 좋지 않다. 그다음에 주말 저녁 시간은 피해라. 이런 식의 이제 막 이렇게 여러 상담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좀 공유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자분들도 꼭 나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한번 또 체험을 시켜드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매칭만 된다면 기자분들도 상관없고. 또 나중에 되면 연예인 상대로 한번 특집을 해보고 싶다. 이거 재밌네. 네. 아니 엊그저께 아는 그 기자 후배 기자가 굉장히 외로움에 지쳐서 나가볼까 하길래 제가 말렸거든요. 선다방은요? 그러니까 이런 선다방 뭐 로맨스 패키지 뭐 이런 류의 그 하트 시그널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진짜 외로운가 보네. 제가 말렸어요. 그 흑역사나 내가 모니터링 기사 쓸 거다. 너 거기 나가면 내가 모니터링 기사 쓸 거야. 잘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얼굴 캡처해서 쓸 거야. 네 얼굴만. 박경림 씨도 좋은 사람 소개시켜서 그 프로그램에서 신랑분 만나셨고 장영란 씨도 이런 프로그램에서 만났고. 이게 잘 되면 좋은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그런 모니터 기사만 쭈르륵 나왔어. 인생은 도박이에요. 그래요? 그럼 나가요. 태영 씨가 나가요. 그럼 되잖아.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이 얘기 맥락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본인도 알리고 또 인연도 만나고. 내가 모니터링 기사 써줄게. 그래요? 그래서 출연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근데 연예인은 아직 안 된다 그래서 특집을 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연예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그 리얼리티 이제 이정 기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총각 때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총각인 기자들 몇 명 모여서 짝 특집을 그래서 실제로 기자 특집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섭외가 좀 돌았는데 그래서 진짜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극구 안 한다고. 제가 이제 그런 데 나가서 원래 그냥 소개팅 나가도 그때 소개팅 한장 하던 데였거든요. 나가도 말을 못 하는데 카메라가 들어오면 완전 바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했던 기억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또 좀 착한 컨셉이라면 나가서 한번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 근데 이제 그 PD분이 얘기하시는 게 좀 사생활이나 이런 침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좀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시는 게 요즘 젊은 분들은 그 카메라 앞에서도 정말 자연스럽고 본인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 밝히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미디어 세대라서 그래. 네, 미디어 세대라고. 그러니까 다들 뭐 본인 셀카 찍고 뭐 영상 찍고 이런데 좀 자연스러우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세팅해놓은 촬영장에서 소개팅을 할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본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봤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세대가.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PD분 자체가 이제 총각이다 보니까 그런 좀 착한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기획했던. 그리고 진짜 남의 연애에는 감나라 배나라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연애에는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모의 연애, 가상 연애를 좀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혼인 분들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MC 분들의 꿀팁도 받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좀 시청각으로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소개팅을 하시거나 선을 보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요. 그러면은 이제 연예가 해수꾼이 또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MBC의 전지적 참견 10전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지금까지 있던 건 여러 가지 관찰 연예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제 약간 제3자로서 매니저를 등장시킨다는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종엽 씨가 사실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주시고 하실 말씀이 많았을 텐데 많으셨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거기 출연하시는 이영자 씨 관련 에피소드를 좀 아신다고 해서 한번 전화 연결합니까? 네,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행사 가는 차 안에서 한번 생생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참여 시점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네, 여보세요? 예, 운전 중이시죠? 네, 지금 스피커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교시 좀 그 진행 중인데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영자 씨 촬영 장면을 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IT. 예. 어린이 심장병. 예. 그거 고쳐주는 뭐 그런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영자 씨가 왔더라고. 예, 오랜만에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 오랜만이 아니라 제가 본 게 10년 만에 봤어요. 10년 만에 보셨어요? 예. 근데 너무 이렇게 편하게 동네만 막 이렇게 하시길래. 예.
저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죠. 아, 그게 뭡니까? 나중에 봤더니 카메라가 옆에 있더라고. 계속 이영자 씨한테만. 예. 뭐지 이거는 하는데 매니저도 계속 일을 하더라고. 이영자 씨 매니저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했더니 뭐 어쨌든 좋은 일 하시는 맞지만 방송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방송이 끝나자 이영자 씨가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어. 네. 아, 촬영이 끝나고 나서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근데 그 프로그램은 좀 재밌게 보셨어요? 전지적 장례식기장? 저는 이영자 씨 너무 재밌어요. 그 매니저분하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맛표현. 휴게소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먹는데 이제 다 먹었나 싶었더니 이영자 씨가 밥 먹는 거는 이제 제대로 하고 그때까지는 간식이었다면서 막 그랬던 거 보는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보시면은 약간 본인도 약간 매니저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좀 아직까지는 스케줄이 좀 많으면 그때 매니저를 우리 한 실장님 얼마 전에까지 같이 하셨던 한 실장님. 맞아, 한 실장님 캐릭터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좋았잖아요. 그 친구가 금액을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매니저인데 자고 운전을 갖다가 동엽 씨가 하시고 자기 호봉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나왔으면 되게 투닥투닥하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진짜 고만고만 하시잖아요. 키도 고만고만 하시고. 저랑 저 한 실장 같이 나갔으면 대박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매니저는 자고 연예인이 운전하는 이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방송에 나갔어야 되는데. 두 분이 되게 형제 같아요. 콤비 같고. 그러니까요. 키도 비슷하고. 네. 한번 다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이 근데 더 좋은 가수분한테 갔어가지고. 유진아 씨라고 그분하고 지금 있는데 유진아 씨가 그분한테 차도 사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그분하고는 같이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예능에서 약간 매니저분하고 같이 출연한다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친한 사이고 늘 붙어 있는 TV에는 안 나오지만 자기의 뭐 반대편 그림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남희석 씨 매니저로 떴던 김종석 씨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한도전에서도 매니저들이 막 뜨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휘재 씨 매니저였잖아요. 정준하 씨는 또 이휘재 씨 매니저. 정준하 씨는 또 이휘재 씨 매니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니저분들이 사실 일하는 거에 비해서 초나 그리고 뭐 어쨌든 뭐 활동하실 때 열심히 같이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대접을 잘 못 받았는데 이번에 매니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죠? 오늘은 꽤 분석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혹시 이동엽 매니저 필요하신 분 있으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씨가 메모 좋아하시는 우리 김시영 님. 이동엽 씨의 말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는 김시영 씨. 괜찮으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뭐 노래 부르러 가시니까 약간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이동엽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완주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동엽의 이러쿵 저러쿵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주행 원하고 계시죠? 역주행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운전은 정주행 하셔야 돼요. 운전은 역주행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본인 분량을 또 확보하는데 전지적 참여식점에는 많은 분들이 좀 출연하고 계시죠. 좀 대세가 되고 있는 전현무 씨도 나오시는 것 같고 유병재 씨도 약간 그 매니저분하고 되게 친밀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얼마 전 홍진영 씨도 나가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홍진영 씨는 그냥 그 재밌게 매니저와 함께 흥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동 중에 차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차 안에서 뜨거운 사발면을 다 같이 먹으라고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약간 장난을 치는 건데 이게 약간 매니저에게 갑질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홍진영 씨가 또 한 차례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영자 씨 경우에는 진짜 리얼 버라이티를 처음 거의 진짜 이런 체제에서는 처음 나오시는 건데 맞아요. 본인도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되게 당황을 하시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잘 조명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연예인들끼리 서로 매니저를 해주는 그 송혜 씨랑 조우종 아나운서 같이 그 뭐였죠? 그런 거 있죠? KBS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죠? 네. 그런 프로그램처럼 약간 그런 혜형이라고 불렀던 연예인이 매니저를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실제 이제 매니저와 같이 다니면서 가장 이제 그 연예인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봐. 그렇죠. 그런 거하고 약간 취지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그런 관찰 카메라의 걸 살리면서 무한도전이 좀 빠져 있는 MBC 예능에서 새로운 좀 약간 기대주로 약간 올라가는 그 뭐랑 그 뭐죠 나 혼자 산다랑 좀 비슷하다는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영자 씨 얘기가 나서 말인데 그 예전에 이제 그 공개 코미디 전에 꽁트 코미디, 세트 코미디를 하시던 선배님들이 그 리얼 버라이티 울렁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토로를 했었거든요. 짜여진 거에서 짜여진 대로 이제 연기를 했던 모습을 시청자들은 그걸 진짜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에서 리얼이라는 걸로 자기를 보여줬을 때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무서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선배님들이 이제 코미디언실 와서 그때 이제 그런 적응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옛날 선배님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서경석 선배님도 이제 군대 다녀오시고 뭐 하고 나서 이제 아직도 리얼 버라이티를 좀 어려워서 그쵸. 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영자 선배님도 이번에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매니저분랑 같이 하니까 또 좀 승낙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오가는 쪽에서 나오는 그런 리액션이 있으니까. 근데 좀 매니저랑 원래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도 아니셨던 것 같은데 격이 좀 있었다. 존댓말을 계속하고 거리가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뭐 연예인 중에 매니저 많이 바뀌기로 유명한 연예인 처음에 뭐 이제 그걸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만 봤을 때는 성격이 많이 까칠하신가? 왜 매니저들이 많이 못 버티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갑분싸 또? 오늘 여기 갑분싸 귀신 왔어요? 스튜디오 안에? 아니 그거 뭐라고 쳐야 될지 모르겠어.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좀 받아봐요. 모르겠어. 아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었죠. 하여튼 뭐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좀 프로그램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 용어가 있습니다. ASMR. 이거 알아요. 네. 잘 때 잠 안 올 때 들으면 바로 잠드는 좋은 소리들.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뭐 라디오 광고에서도 여러분 제 말 들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귀가 이렇게 움찔하면서 기울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왜 귀 기울여 들었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맛있는 녀석들 삼겹살 소리를 따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ASMR이라는 단어가 자율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뭐 영어로 풀어놨어요. 이렇게 아토노머스 센서리 알겠습니다. 리스폰스 뭐 이렇게 해서 ASMR 이런 걸 표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숲속의 작은 집.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오프 그리드라는 약간 용어가 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기나 가스, 뭐 이런 수도, 뭐 이런 기본적인 생활들을 끊고 최소한의 그런 것으로 사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나영석 감독님의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신혼일기를 연출했던 그 감독님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지섭 씨하고 박신혜 씨가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제 이렇게 하루를 좀 지내본다. 약간 실험을 하는 그런 이제 약간 예능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재미는 그다지 요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나는 자연인이다. 네요. 나는 자연인. 그래도 나는 버전. 근데 나는 자연이다. 그 자연인 집에 가면 전기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죠. 다 TV도 들어와요. 보고. 가스 들어오고. 노래도 하시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심한 거. 그러니까 아예 자발적 고립을 됐잖아. 가스 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이제. 설정한 그런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주택 해가지고 원하면은 뭐 가스 전기 다 끊을 수 있는. 그럼 거기 돈 내고 들어가요 거기를? 네. 아무것도 시설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데 거기 돈 내고 왜 들어가요? 이제 그 촬영을 하는 거죠. 촬영을 거기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죠. 아니 근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근데 돈 내고 들어갑니다. 돈 내고 왜 내고 들어가고? 근데 얼마 전에 이거 자꾸 다 맛있는 녀석도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유민상 씨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가당 설탕 뺐는데 왜 돈 더 내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지방 치즈인가요? 네. 저지방 우유. 지방이 안 들어갔는데 네. 더 비싸. 왜 이런 비싸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이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있죠. 단식원 같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식원은 외부로부터의 그런 그러네? 단식원 음식을 안 먹으려고 일부러 돈 내고 들어가잖아요.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오프그리드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일부러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게 공급되지 않는 집을 찾아서 생활을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사실 할 게 없고. 할 게 없는데. 처음에는 뭐 멍하게 있다가 하는데 이분들이 슬슬 이제 본인 스스로 힘으로 뭐 밥을 해 먹거나 아니면 산책을 나가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자연과의 조화. 그러니까 약간 인공적인 소리가 다 끊기고 나면 들리는 게 이제 자연의 소리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미세한 카메라로 잡아가면서 뭐 물소리 아니면 산책 나갔을 때 느꼈던 새소리, 뭐 나무에 바람 흐르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제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다루고 있는 좀 특이한 예능이라고 좀 소리가 봐야 주인공이라는 기사 타이틀도 봤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힐링되는 느낌? 네. 간접적으로나마 자연 속에 던져져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예능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 시각적인 자극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1박 2일 예전부터 보면 약간 좋은 경치에 가가지고 드론을 띄워놓고 보여준다든가, 또 나영석 PD가 하던 프로그램 다 그랬죠. 뭐 여행 프로그램, 꽃보다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삼시세끼나 이런 그런 건 또 약간 이렇게 고즈넉한 풍경에서 쫙 이렇게 눈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게 많았다면은 약간 이걸 이제 옮겨서 이제 약간 소리로 이제 지금은 약간 저 자극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잤다는 분도 되게 많아요. 예능인데 그 정도로. 그렇죠. 웃겨야 되잖아요. 자극이 예능은. 없으니까. 네. 예능은 웃겨야 되고 좀 재밌어야 되고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특이하게 그냥 멍하니 보다가 잠들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특이한 약간 스타일에. 그래서 지금까지 관찰 버라이어티라는 건 사실은 뭐 그 사람의 삶을 전하면서 뭐 좀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면서 좀 재미를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명한이 있는 그냥 뭔가 외부의 자극을 끊고 오로지 본인한테만 집중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예능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재미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새로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예능 트렌드를 보면은 디톡스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전에는 좀 독하게 하고 뭔가 과하게 첨가하려고 했던 거라면은 요즘에는 효인의 민박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냥 사실 뭐 크게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관망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좀 그런 생활 같은 거 보면서 좀 힐링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선다방도 그렇고 착한 예능 그리고 자연적인 예능 그냥 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예능이 디톡스가 키워드 다시 돌아오나 봐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채널 A에서 방송 중인 우주를 줄게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별 보러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건 어떤 거냐면 막 그 이제 약간 뮤지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션들 일부류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뭐 인기 있는 뮤지션도 있고 그다음에 슈퍼주니어의 멤버나 뭐 이런 멤버들도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유세윤 씨도 출연하고 근데 이제 모여서 이제 산을 가는 거예요. 시골에 산을 가서 거기 약간 천체 이런 망원경 같은 이런 비닐집 같은 걸 설치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막 밥도 해 먹고 있다가 밤 되면은 이제 별이 뜬다 그러면은 조명을 다 끄고 멤버들이 나와서 별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별을 보고 나서 그 별 보는 감상을 음악으로 옮기는 거죠. 한국식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런 식의 예능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왜 별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왜 핸드폰은 그게 다 안 담길까요? 진짜 뜬금없다. 갑분싸. 이게 갑분싸 아니야? 아니 갑분띠요? 그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근데 저희가 때가 묻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예쁜 달을 보고 아무리 예쁜 별을 보고 핸드폰으로 화질이 그렇게 좋다는 걸로 찍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방송국 카메라는 더 좋겠지? 하지만 그래도 자연을 다 담을 수는 없을 텐데 그 아마 CG를 입힐 거야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CG를 입히지 않을까요? 의혹. 조작 그 의혹. 우주 줄게 프로그램 보면 아예 소리나 음성을 다 끕니다. 조명도 끄고. 그래서 이제 별을 보여주는 한 몇 분 동안에는 그냥 별만 보여줘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자연음이 들리겠죠. 뭐 이렇게 바람 소리나 이런 거 들리는데 그냥 멍하게
시청자가 보게 하는 그런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안구와 이 렌즈의 차이일 수 있는데 안구는 잔상을 대생 그 빛의 흐름이나 잔상을 인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볼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는 원래 필름 조각 필름에 이어 붙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눈이 많이 카메라하고 같다면 그 깜빡임이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잔상을 갖다가 이어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 사실은 외부에서는 빛이잖아요. 뭔가 그 있잖아요. 뭐 몇백 년 전에 거기서 쏘았던 빛이 여행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그 렌즈와 안구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는. 오 막간을 이용한 하 기자의 과학상식. 코너 속 코너네요. 과학상식인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 ASMR도 그렇고 뭐 우주를 줄게도 그렇고 약간 뭐 자연 속에서 그냥 멍하니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비워내기의 극치죠. 그런 것들이 약간 예능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는 시대가 된 부분이 약간 좀 씁쓸하기도 짠하기도 한 게 그만큼 TV에서 그럴 시간을 줘야만 우리가 멍을 때릴 수 있다는 게 자극적인 게 너무 많긴 해서 저도 얻는 생각이 도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좀 쉬고 싶은데 난 더 이상 광고에 노출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버스가 지나가면서도 광고, 라디오에서도 광고, 계속 광고 속에 제가 노출되고 있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보면서 저는 인지를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비워내고 싶고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욕구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생겨나는 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PD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을 타면서 다니다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이러면 그냥 멍하니 밖에 쳐다보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그렇고 책을 보거나.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뭔가 일을 할 때도 뭔가를 계속 보고 있지만 뭔가 쉬어야 되는 시기, 이동할 때도 계속 뭔가를 보고 만지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예능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뭐 능력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전에는 심지어 화면 조정 시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보고 있으면 되게 멍하게 삐 할 때 요새는 화면 조정도 안 하는 것 같아. 요새는 거의 뭐 24시간 나오니까요. 참 그런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좀 쉬어라 이렇게 해주는 예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좀 못 쉬고 있다는 보고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태영 씨도 지금 드론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드론을 잘 날려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영상도 보시면서 그러게요. 너무 좋겠다. 드론 이제 배우는 그 아카데미에 이제 원생 중에 한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드론을 배워가지고 새를 그렇게 쫓아다녀요. 새들 뒷공무리를 드론으로 쫓아다니는데 새들이 막 도망가는 거를 찍는 거를 낙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되게 재밌더라고요. 새 시점에서 새가 날아가는 거를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취미를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태영 씨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택배하고 이러신다고 하니까 좀 깨긴 한 갑분싸이긴 한데 아무튼 좀 드론을 통해서 힐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연예 이슈를 포함해서 또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진화에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튼 뭐 좀 변화하는 방송과 변화하는 연예계 소식을 좀 더 빠르게 전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기기 이런 이상 없이 좀 좋은 모습 계속 보일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는 또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녹음 마치고 다음 주에 좀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연예가 하이스쿨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 띵동댕동 띵동댕동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